더 많은 주식 투자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또 다채롭게 나눠보도록 해야 할 텐데요. 드디어 이제 5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안착은 아직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역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동우 대표님은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참으로 네. 놀랍다는 얘기와 함께 네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스피를 5,000포인트를 볼 수 있는 날이 결국은 왔네요. 주중에 이제 5,000포인트를 달성을 하면서 확장된 유동성 유입을 제대로 좀 보여주었고, 그게 이제 코스닥, 1000스닥에 가까운 포인트로 가까운 모습으로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 증시 중에서도 올해 상승률은 국내 시장은 결국 이제 탑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달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4,000포인트 달성 이후에 3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투탑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약진,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 그룹주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1월 시작부터 해서 거의 100%가량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수급 블랙홀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네. 국내 대표 산업인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오르면서 코스피가 상승을 주도했고 코스닥도 천천히 오름세를 보이다가 금요일자 기준으로는 급등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현대차 그룹의 로봇과 자율주행차 사업 확대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생산성 향상과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현 정부의 강한 증시 부양 의지가 코스피 상승에 이어서 향후 코스닥까지도 그 수급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코스피가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은 다음 목표는 어디라고 설정을 해야 할까? 이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일단 올해 증권사들의 목표치 상단을 보면요. 대략 한 5,300. 이 정도 전후로 압축이 되고 있고 해외 쪽은 보니까 맥쿼리 쪽에서 한 6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떨까요? 허인남 대표님은 어디 선까지의 도달 가능성을 예상하시는지요? 네, 우선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다음 목표치를 이제 7,000선이라고 이제 제시를 네네.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제 그 코스피의 추세를 보면 그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이제 증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1차 4,000선까지 한번 돌파가 나왔었고 4,000선에서 5,000선까지 올라올 때는 이제 20거래일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역시 이제 CES 2022 후에 현대차 밸류 체인이 이제 가장 수혜를 받으면서 이 가속화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차 5,000선을 한번 그 장중 터치 후에 이번 주 외국인은 이틀 정도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큰 조정이라든가 변동성 없이 다음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책 모멘텀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가 추가 목표치를 이제 7,000선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코스피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수급 전환도 오늘 23일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그 코스피에 이어서 이제 코스닥도 정부가 3,000선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11월 28일 그 7년 만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처음 제기됐을 때 기간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23일 기준 연기금 중심으로 한 기간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코스닥 추세도 작년 4월부터 상승 추세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요 1000스닥이 1차 고점이 아닌 새로운 구간으로의 이제 진입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풍부한 유동성까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 활발한 매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0선을 일단 한번 찍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라인을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약간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정도 올라왔고 5,000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영구 대표님, 뭐가 맞는 걸까요? 예, 이해는 되는 말이긴 한데 사실 그 유동성 장세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얘기고요. 내려올 일도 없고 내려와도 찔끔 그 정도? 결국 네. 건강한 조정만 보이는 그런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네. 달리는 말이 지칠 때까지는 더 달리는 그런 현상을 보일 거고요. 올해가 또 정마의 해죠. 계속 달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겁니다.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이 계속 증가를 해서 90조 원도 넘길 것이고 100조 원도 넘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월 22일 날 그 고객 예탁금을 보면 한 98조 원 됐어요. 네. 이제 100조 원 돌파도 머지않은 하루 이틀이면 그 돌파를 할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라면 며칠 사이에 역사상 전례 없는 진짜 100조 원 돌파 가보자라는 그런 쪽으로 보여질 거고 그 빽빽역이 결국은 이 자금으로 인한 돈에 의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장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는 떨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목표치는 증권사들마다 계속 수정을 할 거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첫째,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단기 스윙 전략을 하거나 둘째, 바닥권에서 준비된 다음 말들을 갖다가 올라타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지시되던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1,400원 정도까지는 한두 달 안에 안정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들이 우세하고요. 네. 미국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안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들도 눈으로 목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세는 좋은 장세, 즉 딴 생각 말고 좋은 장세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요. 형님 뒤를 따라서 우리 코스닥 시장 최고치 찍은 것이 1062포인트인데요. 네. 그거 돌파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이제는 저평가된 실적이 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쫓아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코스피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코스닥까지도 같이 가긴 할 거다. 이제 네, 기대감을 열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 대표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새 역사를 쓰는 코스피와 너무 또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뭐 이쪽으로 또 집중돼 있는 투자자분들은 역시나 또 소외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고요. 뭐 알테오젠 쇼크가 있긴 했습니다만 뭐 어떻게 좀 달라지게 될까요? 네, 사실 코스피가 5,000포인트 시대를 이렇게 열면서 환호하는 동안에도 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흐름을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알테오젠 말씀하신 것처럼 알테오젠 쇼크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체감 온도는 더 낮아졌었던 그런 상황이 계속됐었습니다.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먼저 그 수급의 쏠림 현상이었는데요. 시장의 자금이 반도체나 자동차 등 AI와 로보틱스 수혜주 등 일부 주도주로 집중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의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이 지속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실적인데요. 반도체 등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서프라이즈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의 대형주인 이 바이오와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이 상대적으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요. 삼성 SDI와 에코프로 등 이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수급이 붙어주면서 20에서 30% 이상씩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때마침 23일 기관이 그 코스닥을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해줬어요. 이게 사상 최고치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일부 바이오나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엔터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까지 이 다양한 섹터, 여러 섹터나 그 테마로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즉 코스닥 내에서도요. 업종별, 테마별 순환매가 이제 시작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요.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요. FOMC에서 이 비둘기적인 메시지가 나와주고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이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이 상법 3차 개정안이 구체화된다면요. 미국의 그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하는 것처럼 이 코스닥 중소형주로의 그 온기 확산 그리고 그에 따른 천스닥 돌파와 함께 이 코스피 지수와의 키 맞추기를 하는 동시에 신고가 랠리가 코스닥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 눌려있는 부분들 하지만 언젠가는 또 이런 키 맞추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뭐 공통적 내용으로 또 저희가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5천의 주역 중 하나 바로 현대차일 겁니다. 피지컬 AI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대차가 로봇주를 또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죠. 현대차 주가가 한 55만 원. 터치를 하고 이제 또 내려온 상태인데 유동호 대표님 목표 주가 85만 원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현대차의 질주가 정말 무섭습니다. 뭐 올해 상승률만 거의 100% 정도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유망한 미래 가치를 제시했고 거기에 버금가는 8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주가 상승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업계에서는 이 현대차가 테슬라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생산성 혁신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간접 지분 가치가 35조 원, 그리고 기존 자동차 사업 가치가 69조 원,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자율주행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확장 가치도 60조 원으로 평가받으면서 총합으로 이제 160조 원 평가를 좀 받았는데요. 현대차는 생산성 혁신을 기반으로 차후에 이제 자율주행 파운드리 완성 단계에 진입도 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인공지능과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서 두뇌 확보를 한 상태고 현대차 그룹의 방대한 공장 데이터 그리고 경영진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나 뭐 양산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이 강점을 지닌 피지컬 AI 업체는 결국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뿐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네. 본격적인 로봇 시장 성장과 자동차 산업 연관성 그리고 상승에 동참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저희가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다보스 포럼 연설이 주목받은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조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AI 버블론을 또 그간 저희가 지속적인 노이즈 중에 하나로 봤었는데 화이남 대표님, 그런 우려감은 좀 날렸다고 봐도 될까요? 네, 뭐 충분히 한번 해소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흐름인데 네. 11월 AI 거품론이 처음 발생했었고, 네, 또 12월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오라클 수익성 논란으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또 한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구간대 큰 장기 상승 사이클 안에서 이제 중간 평가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평가가 대부분 완료된 흐름입니다. 추가 상승 동력도 이제 확보하는 흐름인데 젠스랑 CEO가 이제 중국 내 H200 판매를 위해서 중국 방문을 예정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다보스 포럼 연설을 통해서 AI에 대한 자신감도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런 표현도 언급을 했습니다. AI 로보틱스를 세대에서 한 번 오는 기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두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단순한 AI 기술이 아니라 이제 인프라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빅테크의 투자 중심으로 이제 AI가 움직였지만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라든가 그리고 또 국부 펀드, 연기금까지 인프라 파이낸싱을 구축을 하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이제 AI 분위기를 의심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추가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그런 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부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또 줬었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면서 안정은 되찾았는데 이렇게 또 협상이 꼬이다 보면 언제 또 이 관세 카드를 들고 올지 몰라서 여전히 또 불안 요소는 남아 있겠고요. 김영구 대표님, 그린란드 사태는 뭐 시장이 어떤 변수라고 보시는지요? 요거 당장 정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시간 끌기의 그 흐름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린란드 총리가 미국의 일부가 되느니 우리 덴마크에 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국민들도 또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쉽게 편입시키려고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나토 또한 쉽게 그 트럼프 손을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욕을 내려놓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는 억지 추진격의 추진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가 요번에 한번 된통 당했죠. 반대하는 나라들에게 관세를 땅 들이밀었다가 채권시장 출렁이지 주식시장 출렁이지 그러니까 에코머니나 해갖고 타코라 그러죠. 예, 그런 현상을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도 출렁거리고 채권 시장도 출렁거리니까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큰 영향을 앞으로 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큰 영향을 갖다 주는 일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추세를 역행할 정도로 하락을 한다든가 뭐 충격을 준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니까 단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린란드 사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또 게다가 뭐 이란 사태라든지 대내적으로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이슈가 좀 많아요. 이렇게 된다면 방산주에는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또 방산주에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또 김진 대표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좀 전에 김영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질러놓고 물러서는 말 그대로 그 타코 네. 그런 전략을 또 보여줬는데요. 그에 따라서 일단은 유럽에 대한 관세 위협은 일단 철회됐지만 이제 수면 아래로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처럼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이 방산주의 악재가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제 판단에는요. 이것이 일시적인 충격 정도로 끝날 것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방산주에 대해서는 2차 랠리의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가 봤듯이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와 그린란드 이슈에서 보듯이 이제는 자국이 각국이 이제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 자주국방, 즉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과 그리고 중동 등
이런 전 세계적으로 K방산의 가성비와 또 빠른 낱개 능력을 계속해서 찾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마스가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기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그리고 현대 로템과 같은 이 방산주뿐만 아니라 하나 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등 이 조선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관세와 좀 연결지어서 반도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분위기가 약간 조정 국면에 놓여 있는데 자꾸 악재가 쌓이는 건 아닐까 우려스럽긴 한데요. 지금 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이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해석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동우 대표님? 뭐 일단은 당장 염려할 수준의 협박이나 뭐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네네. 뭐 미국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한 상황이 이미 실행 단계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미 반도체 공급과 재고 상황이 공급자 우선 지위로 바뀐 상황 속에서 당장은 국내 업체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대만 기업에 대해서 생산 능력의 2.5배까지 수입 시에 관세를 면제하고 그리고 신규 시설 완공 후에는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네. 사실상 미국 반도체 산업의 준 내부 조직에 가까운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은 최애국 대우를 확보하면서 최악은 좀 피한 상황이지만 베스트는 아니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추가 투자 부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비용 증가가 되는 시기가 온다면 아마 단기적인 급등 뒤에는 아마 시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할 수 있음을 좀 대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